제6절 형과 기. 지금부터 살펴볼 주제는 형과 기이다. 무엇이 형이며 무엇이 기인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은 실한 것이고 기는 허한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음양오행이 곧 기인데 만일 그것을 오질이라고 이해한다면 금, 목, 수, 화, 토 5종류의 물질이 곧 형이다. 오행을 형과 기로 나누어 보면 우리가 동서를 잡는다고는 말하지만 남북을 잡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동서는 목과 금이므로 형체가 있어 잡을 수 있지만 남북은 화와 수로 형체가 없어 잡을 수 없으므로 그것을 기라 한다. 오행을 간단하게 분류한다면 금목은 형이 되고 수화는 기가 되며 토 또한 형의 범주에 속한다. 형과 기를 나누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그 의의가 아주 큰데 우리 인류의 진화사는 곧 형이 기로 화하는 역사인 것이다. 원시의 선조들은 아주 간단한 공구를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목봉이나 석두, 토괴 등의 무기로 사냥하거나 짚을 쌓아 거주하는 것이 모두 가장 일찍 형을 사용한 예이다. 문명이 진화함에 따라 마침내 기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풍부해진 것이다. 기의 발전에는 두 개의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화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는 수로 향하는 것이다. 화로 향한 것의 첫 번째는 언어를 발명한 것이고 수로 향한 것의 첫 번째는 숫자를 발명한 것이다. 화로 향하면 할수록 더욱 풍부해지니 언어를 통해 발전한 도형, 문자, 예술, 연기, 장식 및 일체 아름다운 사물에 대한 추구를 이른다. 수로 향하면 할수록 풍부해지고 발전하여 산술, 수학, 철학, 과학 그리고 일체의 참 진리에 대한 이성과 사상에 대한 추구를 이른다. 그런 까닭에 형적인 것은 모든 인류가 누려 쓰는 자연의 물을 가리키고 기는 인류의 모든 정신활동의 생산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문명의 진보는 수화의 기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정신적 산물을 안겨주는데 우리가 현재 누리는 물건들은 대부분 인류가 후천적으로 발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전화기는 그 자체가 유형한 물건인데 만일 현상이 없다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전화기의 형은 유용하며 기의 측면에서 보면 기는 곧 그것의 내용이며 내면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에 공부할 간지 과목 중 특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물은 모두 간지를 이용하여 그 상을 나눌 수 있고 형에 그 기를 더하여 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병지는 곧 전화기의 상이다. 형과 기로 인명의 고절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이 왕한 사람은 주로 체격이 건성하고 기가 왕한 사람은 주로 지혜가 일반 사람들을 뛰어넘는다. 형을 쓰는 사람은 대부분 물질을 향수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를 쓰는 사람은 정신생활을 추구한다. 화의 기는 감성적인 사유로 치우치고 수의 기는 이성적인 사유로 치우친다. 형이 기로 화하는 것이 필요하면 곧 실물을 보고 정신적인 상품으로 전환시켜 그 등급을 높이 끌어올리면 된다. 예를 들어 돌덩어리 하나를 조각하여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드는 것이 곧 형을 기로 화하게 하는 것이니 가치를 곧바로 귀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사람의 명격도 또한 이와 같은데 형이 기로 화하는 조합이라야 비로소 그 귀중함이 나타난다. 명국의 고전은 간지의 변화에 있는데 이른바 화란 곧 형기의 전화를 말한다. 이 점은 이후에 다시 공부할 것이니 먼저 이 개념을 알아두기 바란다. 구체적으로 형이 기로 화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금이 수를 생하는 것으로 경자나 신해의 조합이 바로 금의 형이 수의 기로 화하는 것이다. 목이 화를 생하는 것도 또한 목의 형이 화의 기로 화하는 것이다. 수가 목을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은 기가 형으로 화하는 것이다.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은 형이 형으로 화하는 것으로 기가 없는데 기로 용을 삼아야 비로소 의의가 있으며 기가 형으로 화하면 형을 내가 써야만 비로소 의의가 있다. 형과 기를 가지고 우리 생활을 생각해보면 깨달음을 줄 것이다. 우리가 자본을 투자하여 상품을 생산하려고 하면 기가 형으로 화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생산품을 판 연후에 전화하여 자금이 흘러 돌아오는 것이므로 형이 기로 화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까? 형과 기의 전화가 아닌 것이 없는데 이것이 중국 현학 문화가 연구하는 사물 방법과 사유의 방식인 것이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형을 이룬다 말하고 보이지는 않으나 역량과 능량이 있는 것은 기를 이룬다 말한다. 여러분은 바둑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바둑에는 기가 있는데 기의 역량은 형을 가지고 결정한다. 두 점을 연달아 놓는 것이 한 점을 놓는 것보다 역량이 크다. 바둑을 기로 보지 않고 쓰임새로 보는 까닭에 바둑에는 살기, 단기, 긴기, 장기가 있다. 바둑의 묘미는 전부 기에 있는데
무형의 기가 오히려 유형한 형을 결정한다. 사람이 능히 형을 보지만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기인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형과 기의 관계는 바둑 이외의 증권에도 적용된다. 주식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추동력을 기에 있다고 파악한다. 기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형으로 이른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곧 형태이다. 이 형태가 상승과 하강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또한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다시 한 가지는 주식을 고르는 방법인데 상장회사의 업종을 기에 치우친 것과 형에 치우친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형에 치우친 업종의 예를 들면 철강, 목재 등의 회사이고 기에 치우친 업종의 예를 들면 영화, 미디어, 정보, 교육, 소프트웨어, 문화, 인터넷 등이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로 치우친 주식에 투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허한 상품일수록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주식 투기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품이 또한 이러한 것이다. 이는 사람이 기에 대해 누구나 다 편파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의에서의 형과 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은 기로 화하고 음은 형을 이룬다고 한다. 무슨 뜻인가? 형이 있는 육체를 형이라 하고 육기로 이루어진 까닭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다. 오히려 기에 의뢰하는 것이다. 양기의 추동은 생명이 운행하는 근본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중의에서 치료하는 원칙이 형성된 것이다. 반대로 서양 의학을 보면 형만을 말하지 기는 말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시체를 해부하는 수준이 아주 높아 기관의 형을 요해하는 것이 아주 세밀하다. 그러나 기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을 말하지 못하므로 전체 서양 의학 이론의 기초는 실제로 완전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의에서 말하기를 5장 6부에는 모두 기가 있고 기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 각기 그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한다. 기는 신체의 양기가 추동하는 운행으로 말미암는데 만일 양기가 부족하면 추동하는 힘이 없어 병이 생기게 된다. 먼저 기의 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천천히 발전하여 병의 형태로 발전하는데 신체에 하나의 기괴함한 것이 자라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양은 동을 위주로 하고 음은 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병이란 글자를 보면 병이 난다는 것이 곧 병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양기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양기가 없으면 사람은 곧 시체가 된다. 사람이 태어날 때 맨 처음 대자연과 호흡하는 기운을 품기라 하는데 그것은 일생의 명운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육체의 형을 부여받는데 이것이 천지가 우리들에게 생명의 기를 부여한 것이다. 왕충은 인생의 성명이 부귀한 사람은 처음에 선천적으로 자연의 기를 부여받아 양육하고 장대해져 부귀의 명이 되는 것이다. 라 하였다. 고로 팔자명리를 연구하면 가히 인생의 명운을 이해하게 된다. 형과 기에서 서양 과학과 동양 문화가 크게 다른 점을 깨달아야 한다. 서양에서 연구하는 것은 형과 질이고 동양에서 연구하는 것은 기와 태이다. 음양이나 오행, 간지, 팔괘는 모두 기를 말한 것으로 그것들의 형과 질이 무엇인지는 볼 수가 없다. 여기서 파생된 중의와 술수학은 완전히 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늘에서는 상을 드러내고 땅에 떨어지면 형을 이룬다. 기는 실제로 통령하며 세상의 모든 유형한 물에 작용하며 인명도 또한 그 안에 있다. 이것이 중국 문화의 특별한 세계관과 방법론인 것이다.